만나면 좋은 친구 MBC. 딱 지금 나주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봄꽃들의 유혹도 뿌리칠 수 없지만 바람을 가르며 시원하게 달리는 2025 영산강 그란폰도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웰컴 투 더 나주! 야, 이 어여쁜 봄 날씨에 다양하게 즐길 거리가 한가득한 나주. 야, 그 자전거만 타고 가시기 아쉽잖아요. 2025 그란폰도에 오셨다면 즐길 코스 제가 오늘 제대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나주로 떠나보시죠. 영산강과 드넓은 평야를 자랑하는 이곳은 천년고을 나주. 특히 이 영산강 둔치체육공원에선 해마다 다양한 축제와 공연들이 진행되는데요. 영산강 그란폰도도 바로 이곳에서 열린답니다. 요맘때 나주가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물 좀 드려볼까요? 짜자잔! 유채꽃! 살랑살랑 노란 물결이 제 마음도 간지럽히는데요. 따뜻한 날씨에 너나 할 것 없이 봄나들이가 한창입니다. 야, 꽃 보고 아주 웃음꽃 피쳤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영산강에는 원래 유채꽃이 유명하기로 이름 나와 있습니다. 아니, 저 누가 자주 보면은 찾아오세요. 누가 보면은 제가 섭외한 줄 알겠어요. 아니, 아니요, 이렇게 아니요. 홍보대사처럼 말씀을 하세요. 아니요. 영상을 따라서 예쁘게 핀 유채꽃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음이 설레지요. 봄 처녀들이 네. 나들이를 오니까 네. 남자들도 자연적으로 놀러 오게 되죠. 그래요. 그래서 예쁜 봄처녀 만나셨잖아요. 아, 그래요. 너무 기뻐요. 흐흐, 여러분도 기쁜 거 맞죠? 들뜬 마음으로 꽃향기도 맡고 사진도 찍고 유채꽃을 온몸으로 즐기던 그 순간 이 활짝 핀 유채꽃밭에 들어오니까 그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생각이 나는데 그 드라마 속에선 뭐 주둥이가 반짝대면 뽀뽀해주고 그러던데? 준비! 꽃 피었겠다. 영산강 옆에 흐르겠다. 바람 좋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오면 달려야 되지 않겠어요? 페달 밟고! 이곳에서는 자전거를 무료로 빌릴 수 있다는 사실. 2인용부터 어린이 자전거까지 나주의 특징을 담은 다양한 자전거가 준비돼 있는데요. 신분증만 있다면 누구나 오케이? 신청서를 작성한 뒤 헬멧까지 쓰고 나면 준비 완료입니다. 출발! 오, 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라니 이걸 어떻게 빼놓을 수가 있나. 이대로 영산강 쪽으로 가봅시다. 빠람빠람. 영산강이 내 라이딩 친구지. 세상에 나 이렇게나 예뻐. 야, 여러분 나중에 영산강에서 자전거 꼭 타셔야 돼요. 놓치지 마세요. 꼭 타셔야 돼요. 이곳에 안 들리고 나주 왔다는 소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곳은 바로 전국 명소이자 나주 최고의 명소 영산포 홍어거리. 뚱뚱뚱. 골라 영산강 앞에 자리한 나주의 명물 홍어거리. 흑산도에서 시작돼 영산포에 자리 잡은 홍어는 무려 6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모든 물자가 모이던 호남의 대표 항구 자산어보에도 기록될 만큼 그 명성이 자자했죠. 안 먹으면 안 먹었지 한 번 빠지면 출구도 없어요.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남도 대표 음식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답니다. 야,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는 영산포 홍어거리에서도 이 첫 번째 역사를 또 가지고 계시는 그 타이틀을 보유하고 계시는 이곳으로 제가 찾아왔어요. 홍어를 이제 원래는 마리로만 이렇게 팔고 아니면 반토막만 내서 팔았는데 저희가 최초로 썰어서 판매를 하고 코스 요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홍어라는 음식을 알리게 됐고 해서 전국 최초로 홍어 명인이라는 타이틀을 저희 집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윗세대부터 제가 3대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얘기하니까 입맛이 막 군침 빡빡 도는데 네, 저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방법 같은 것들 쫙 안내 좀 해주세요. 드시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그냥 맛있어서 그냥 드시면 맛있습니다. 한상 좀 차려주세요. 제가 그 맛있는 홍어 좀 다 흡수 좀 하겠습니다.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약 보름간의 숙성을 거친 홍어는 쫄깃한 식감과 톡 쏘는 향이 매력적인데요. 3대째 홍어만을 연구한 사장님의 노하우가 더해져 무려 10가지의 코스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이때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홍어. 야, 이 홍어를 활용한 다양한 갖가지의 요리들이 한가득 차려졌는데 홍어란 자고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한 단계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 이 홍어는 자고로 못 드시는 분들도 이것만큼은 드시죠. 홍어 무침. 야, 이 빨간 양념에 맛있게 버무린 이 홍어요. 이 홍어의 쫄깃한 식감. 입문하기엔 이만한 게 없습니다. 이거는 또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만들어져 아주 싱싱한 홍어로 튀겨낸 홍어탕수라서 누구나 드실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홍어 1단계가 있었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하셔야죠. 메인 아니겠어요? 홍어 삼합.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즐기셔야 됩니다. 자, 먼저 홍어 삼합이라 하면 홍어 올리고 고기 올리고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홍어김치 올리고 요요요요요 김에다가 탁 얹어서 먹으면 푹 빠져드는 거야. 야, 김치 맛이 끝내주고 이 홍어의 삭힘과 식감은 딱 살아있기 때문에 이 먹었을 때 이 홍어의 본연의 느낌. 향이 올라왔을 때 보리의 국으로 살짝 눌러주고 자신감 그대로 이어서 다른 요리도 즐겨줍니다. 여기까지도 괜찮다고요? 잠깐. 홍어의 활용 점정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도전까지 이어가 보세요. 야, 특수 부위 홍어에 홍어코. 야, 홍어 글씨기. 그런 거 있잖아요. 글씨기 한 거. 조금은 부끄러워도 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맛은 정말 특별한 맛이거든. 홍어 참 맛이 글씨기에 불어. 이거 정말 맛있어서 홍어.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겁먹지 말고 도전하세요. 그랑폰도 정신. 울창한 나무들이 빼곡히 줄지어 서 있는 곳, 그곳은 바로 전라남도 나주 산림자원연구원.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가득한 이곳은 식물의 유전 자원을 관리하고 연구하는 곳인데요. 산림 체험과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며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최적의 여행지죠. 아니 여기 메타세카이어 옆쪽으로는 또 뭐 소나무도 보이고 뭐 비자나무도 보이고. 야, 나무들 진짜 다양하네. 그리고 데크길이 유난히 잘 돼 있어요. 이게 무장의 데크길이라고 해서 남녀노소를 떠나 또 휠체어 타신 분들도 아주 편안하게 이곳을 둘러볼 수 있도록 데크길이 너무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좋다. 오, 유아 숲 체험원이 있네. 어머, 애들 놀고 있다. 친구야. 한 명처럼 보이지만 남매가 하나의 마음이 돼요. 하나가 돼요. 이거 산림자원연구원을 누비고 있습니다. 혹시 막 여기 오니까 재밌는 것들도 있어요? 네, 저기 막 집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저기 외나무 다리 같은 것도 있어요. 외나무 다리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질 것 같은 게 무서우면서 재밌어요. 아, 그래요? 그럼 서진이만 재밌을까요? 엄마도 재밌을까요? 동생도 재밌을까요? 동생이랑 저랑 재밌을 것 같아요. 엄마는요? 엄마는 그냥 구경만 했어요. 어머니 구경만 했다는데 어머니 서연이 어떠세요? 손잡고 좋으세요? 막 그랬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푸릇푸릇하니 너무 좋네요. 공기도 너무 좋고 길도 좋고 자연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라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 여기저기 들어가고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저에게도 아주 딱이더라고요. 나무도 타고 피톤치드도 듬뿍 마시고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이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원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곳곳이 포토존이거든요. 지금 서 있는 이곳도 엄청나게 유행했던 포토존입니다. 자, 그러면 왔으니까 저도 화보 한번 찍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가자. 박지선의 와버. 포즈를 이용한 느낌? 순간을 포착한 이 표정. 이건 실패예요. 야, 정말 이곳은 바쁜 삶 속에서 힐링을 찾아갈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푸르푸르 초록을 머금고 싶다면 이곳으로 오세요. 여기는 천국이야.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영산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누러지 전망대인데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전망대가 있어요. 어머, 세상에나 조금 높네. 자, 어느덧 전망대 끝자락까지 올라왔고 봅시다. 와! 대박! 아이고, 아이고, 영산강의 모습에 목도 놀랐어, 성대도 놀랐어. 수천 년 동안 나주를 품어 흘러온 영산강. 그 물줄기를 따라 땅의 모양도 우리의 삶도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해 왔는데요. 붉게 물든 하늘과 탁 트인 시원한 풍경.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나주의 모습은 여행이 끝나도 오래 기억이 될 만큼 정말 예뻤습니다. 노을 지는 타이밍에 맞춰서 그런지 아주 완벽한 하루를 보냈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나주의 마무리는 누러지 전망대에서 영산강과 함께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왠지 소원도 들어줄 것 같지 않아요? 제발 이 즐거움 모두가 다 느끼고 가게 해주세요. 이게 제 소원이에요. 천혜의 자연과 그 안에 담긴 무구한 역사. 알수록 매력있고 볼수록 빠져드는 나주인데요. 나주 없이는 여행을 논할 수 없다. 여행은 역시 나주가 끝장나주. 모처럼 쉬는 날 혼자서 평화롭게 여유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받기 싫은 일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살짝 고민하다가 예, 감독님. 예, 안녕하십니까. 아, 리허설이요? 어휴, 휴일에 이 평온한 마음 잘 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일에 나오라고. 아이, 내 마음 어디 좀 치유해 줄 곳, 힐링 시켜 줄 곳 어디 없나? 어? 오늘의 목적지는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장안사입니다.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주말이면 많은 분들이 찾은 명소 중 한 곳이죠. 저도 주말에 여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장안사를 찾았는데요. 제가 종교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사찰에 오면요 뭔가 마음이 안정되고 또 평화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장안사가 그렇게 여유롭게만 즐기실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참 볼 것들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 누구신가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찰문화유산연구소의 박진명이라고 합니다. 사찰문화유산연구소의 박진명 대표님입니다. 사찰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불교미술 전문가로 장안사 입구에 4천왕 탱화에 대어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야, 대표님 여기가 이제 딱 장안사 입구죠? 네, 그렇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시는 분들 보니까 앞에서 뭐 합장을 하거나 인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우리 절을 찾았을 때 지켜야 되는 예절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공간이 예. 이쪽 속세와 이제 부처님이 계신 공간의 경계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이제 불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사찰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쨌든 경건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스님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반배로 이렇게 합장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 두 손을 모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이 이렇게 합쳐지면 하나가 되잖아요. 이게 모두가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죠.
뜻깊은 날을 준비하기 위해 장안사에서는 등도 달고 여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찾는 분들은 그 분위기를 평온하게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안사가 제가 듣기에는 역사가 수천 년,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으로부터 1350년 전 1350년 전이요? 네, 신라 시대 이제 문무왕 13년에 우와. 처음 이 절이 창건되었습니다. 이 정도 역사면은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들도 몇 가지 있을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는 네. 대웅전이 이제 보물로 국가유산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요. 예. 대웅전 안에 봉안되어 있는 불상 세 분이 있습니다. 네. 석조 석가열의 삼존자상 예. 그분도 이제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요. 응진전, 명부전 네. 이 정각도 이제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존상도 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 장안사에는 총 17점의 국가지정 지방문화재까지 이제 문화재들이 현재 그대로 모셔져 있습니다. 대웅전, 사찰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공간인데요. 이곳에서 사람들은 간절히 소망을 빌고 마음의 짐을 덜기도 합니다. 대웅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깃들어져 있나요? 임진왜란 때 1592년도에 네. 이 정각 전체가 다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 이 건물은 1598년에 지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답폭의 팔짝 지붕이 이제 현재 있는 이 건물의 형식이 되는데 1744년 이후에 그때부터 쭉 이 모습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우리의 즐거웠던 시간은 물론이고 아픈 역사와 위기도 함께했던 장안사의 대웅전입니다. 과연 이 안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이 대웅전은 실제로 네. 여기 뒤에 계시는 부처님 세 분을 모시는 집입니다. 외부와 내부는 사실 이제 단청을 같이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외부는 이제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금방 손상이 되는 반면에 네. 이 내부는 만들어졌던 그 당시의 단청의 모습들이 그대로 이제 현재 여기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건축물이 풍기는 아우라가 저를 그냥 압도해 버리는 것 같아요. 이 기둥, 벽에 그려져 있는 벽화 이런 것들이 정말 문화재 속에 그 사람이 들어와 버린 느낌이거든요. 저 잘 까부는데 까불지를 못하겠어요. 경건해지고요. 예, 이 느낌은 많은 분들이 와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도 꿋꿋이 이 자리를 지켜온 장안사지만 최근에 정말 큰 위기가 있었다는데요. 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존상들이 최근에 큰 위기를 겪을 뻔했다고 들었는데요. 지난 3월 25일이었죠. 예. 이 장안사 대웅전 뒤쪽까지 이제 산불이 번져와가지고 한 1km까지 산불이 오고 네. 이 경내부터 시작해서 이제 온천지가 이제 연기로 뒤집혔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예. 동산 문화재는 전부 다 안전한 곳으로 이제 시급하게 이제 옮기게 됐는데요. 대웅전에 계신 부처님은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진포를 씌우게 됐고 대웅전에 이제 방염제를 막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대원들께서 이제 뒤에 잡목들을 다 제거를 했고요.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장안사는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넓은 곳입니다. 경외에도 아름다운 장소가 많은데요. 그 중에 제가 강력 추천하는 곳이 있습니다. 산책하기 너무 좋은 장소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장안사를 이렇게 둘레길로 해서 이제 대나무 숲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이 길을 따라가면은 이제 참외의 길, 수행의 길, 그리고 번뇌의 길이 이렇게 숲길을 따라서 이어져 있거든요. 네. 여기를 또 우리 사랑하는 연인들과 함께 이 길을 거리는 것도 참 아름다운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장안사를 찾은 날 마침 등불 점등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스님들과 지역 내 주요 인사, 불자들이 함께했는데요. 오늘 밝힐 이 등불이 세상의 어두운 곳과 우리들 마음의 무명을 환히 밝히기를 기원드리며 근심과 걱정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희망의 등불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등불을 밝혀왔는데 최근에 산불 피해가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등불 대신 연꽃초를 들고 저마다 발원을 올리며 탑을 돌았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장안사에서 열린 행사는 어떤 행사고 또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가실 때 좀 어떤 마음을 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부처님께 등공양을 올리는 연등 점등식이 있는 날입니다. 장안사 점등식에 오신 모든 분들 다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부처님 자비 광명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스님이 보셨을 때 우리 한국 불교계에서 장안사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찰인가요? 범어사보다 오래된 사찰, 그 정도로 막강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찰이고 이 지역 사회에서의 이 장안사 역할은 존재만으로도 이미 그 영향력이 여러 불자님들이 전부 다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연꽃초를 올리면서 마음속에 짐을 덜고 희망을 밝혀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장안사의 역사, 문화재 그리고 점등식까지 함께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곁을 지켜줬던 장안사입니다. 마음에 짐이 있고 조금 복잡한 일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장안사를 찾으셔서 여러분들의 평온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1300여 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네 삶도 함께 품어준 사찰. 앞으로도 장안사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 역사 속에 여러분의 추억도 함께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바쁘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면 정선에 아라리 인형의 집이라는 인형극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인형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대. 그래서 인형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데 거기 인형 할아버지도 살고 계신다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가볼까? 자, 가자. 아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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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짜. 인형극 할아버지가 있다는 바로 그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곳은 정선군 북평면에 자리한 인형박물관인데요. 전시실에 들어서자마자 그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인형극 포스터들과 갖가지 인형들이 가장 먼저 인사를 건네는데요. 이쯤에서 드는 의문 하나. 여기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아라리 인형의 집은 1998년도에 그 개관을 해서 인형박물관으로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원래는 나는 그 서울 인형극회에서 그 일을 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인형 작업을 하려고 들어왔었죠. 그 인형 작업을 하려고 들어왔다가 보니까 이제 공간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인형들을 하나둘 이렇게 전시하다 보니까 하나의 그 박물관이 된 겁니다. 사실 이 박물관은 정선군 북평초 나전 분교를 리모델링해 만들었는데요. 그는 춘천 인형극제를 10년간 맡은 후 1998년 강원도 몇몇 초등학교의 폐교와 맞물려 이곳 정선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인형극 야외극장도 손수 지을 만큼 공을 들였는데요. 그렇게 이곳 인형의 집이 탄생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인형이 전시된 공간. 인형은 몇 점이나 있을까요? 인형이라고 생긴 것은 거의가 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엄청 많은데 인형극만 하는 그 인형은 아마 한 500~600개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복도엔 이름표가 붙어있는 인형도 있는데요. 자신의 애착 인형을 인형의 집에 기증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 자신이 기증한 인형이 잘 있는지 가끔 보러 오는 아이들도 있겠죠. 많죠, 아이들이. 여기 오니까 하나의 그 보물로 돼가지고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좀 즐거워 그러죠. 안 대표가 꼭 소개해 줄 게 있다는데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인형입니다. 이게 꼭두각시 노름입니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시의 상으로 지정된 꼭두각시 노름인데 요것이 이제 박첨지, 여기 꼭두각시, 요 사진이 이제 바로 그 남은영 선생하고 같이 이제 그 기념 촬영한 겁니다.
선생님이 그럼 이거 만드신 걸로 직접 이렇게 공연도 하고 하셨었어요? 네, 처음에 했죠. 되게 애착이 깊으시겠어요. 네, 조금 애착이 좀 가죠. 1962년부터 인형과 함께한 안정희 대표. 세계 각국과 인형극 교류를 해온 그입니다. 전 세계 인형극들이 다 교류가 돼 있죠. 내가 뭐냐면 유니마라는 세계 인형극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회의에 1980년부터 내가 참석하기 시작해서 몇 년 전까지도 내가 좀 따라다녔죠. 그러니 세계 각국의 인형이 이렇게 많은 게 놀랄 일도 아닌데요. 우리에겐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의 인형극과도 꾸준히 교류해 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문학이라는 그 일본의 무형문화재죠. 우리가 서로 교류 공연을 하다가 보니까 그 MOU를 맺자고 그래서 금년도 3월 달에 가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 가서 인형극을 한다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럼 일본 어디에서 어떤 인형극을 공연하는지 구경하러 함께 가볼까요? 일본 도쿠시마시의 시비크 센터입니다. 일본 인형의 마을은 원래 어린이집이었던 곳에 만들어졌는데요. 어찌 보면 비슷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두 민간단체가 인형극을 한다는 공통점과 한일 관계를 잇는다는 의미를 담아 의기투합한 공연. 센터 안의 한 홀에서 인형극 춤 정선아리랑의 막이 올랐습니다. 정선아리랑을 인형의 몸짓으로 풀어낸 공연. 이어서 한 사람의 일생을 대사 없이 무언으로 표현하는 어느 인생입니다. 今回は、韓国から来ていただいて徳島でのその人形芝居の公演に出ていただきましたけれども、今後は、韓国で、私たちが韓国に行って人形芝居をしたりで、また日本だから徳島だけではなくて、世界各地でこの人形の文化を皆さんに届けていけるようなフェスティバルを、開催できるようになれば嬉しいなと思っています。だから荒木人形の家とこの徳島の人形の村で、この人形の文化を、世界各国の人々と共有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けばいいなと思っています。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한일 인형극 교류. 그렇다면 이 인형극에 등장하는 인형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우리 인형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인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아유, 궁금하니까 다 함께 가봅시다. 으차, 으차. 정선 인형의 집 야외 공연장 옆엔 안정희 대표의 오래된 작업실이 있습니다. 어느덧 80 중반을 넘은 나이. 하지만 여전히 인형의 생명을 불어넣는 현역인데요. 지금 물론 만들고 있죠. 그 아침 먹으면 여기 내려와서 이제 일을 하고, 어떤 때는 밤 10시까지 내가 여기 작업실에 혼자서 앉아서 해요. 그래도 뭐냐면 그 실증을 못 느끼고 지루한 걸 못 느끼지. 1962년 인형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 인형극 연출까지. 그는 어쩌다 이 인형극에 매료됐을까요? 내가 이제 조각을 했는데 그때 유행이 뭐냐면, 미술계 유행이 뭐냐면 모빌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조각. 그래서 조각이 움직이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인형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매료된 거지.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정교하고 고된 작업. 손재주가 좋은 그는 인형을 만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제일 먼저 사람이 만나면은 눈과 눈이 마주치잖아. 두 번째는 사람의 눈과 상대방의 입이 마주치는 거야. 그 시각적인 게 우선 제일 중요한 거고, 관상이라고.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 그런 말이 있잖아요. First impression이라고 해서 첫 만남이 제일 중요한 거와 마찬가지로 시각적으로 만나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시각적인 거하고 청각적인 게 합쳐지면 감각적인 게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선 그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형 얼굴을 깎고 있는 안정희 대표. 그는 앞으로도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 뭐냐면 이제 오방신장을 내가 좀 만들려고. 색깔에 따라서 방향이 있어. 동쪽에는 청색이고 남쪽에는 적색이고 서쪽에는 백색이고 북쪽에는 흑색이고 중앙에는 노란색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 탈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인형도 만들려고 해서 사람은 다 서쪽에 모여 있다고. 그런데 이제 그 힘의 원천이 시작되는 거는 전부 강원도에서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좀 부각시키고 싶은 생각. 그게 내 꿈이야. 어느덧 60년 넘게 이어져 온 인형극 사랑. 오늘도 자신만의 인형극 역사를 새기고 있는 그의 꿈이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화폭이라는 전장을 거침없이 질주했던 그림 장군 주재현. 그는 자그마한 8졸 스케치북에 무한한 세상을 담아냈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던 천재 예술가. 그리운 그의 모습을 30여 년 만에 다시 만나봅니다. 주재현 작가의 고향인 강원도 홍천군. 그의 유작들이 보관돼 있는 홍천미술관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주재현 작가의 곁에서 수많은 영감을 줬던 옛 연인 이승민 씨입니다. 90년이었나? 네, 맞은 것 같아요. 그 6월 초여름쯤이었는데 인사동에서 제가 어쨌든 조그맣게 화랑 비슷한 게 있었는데 가로수가 쭉 있었어요. 지금 뭐 거기 재개발 하면서 좀 사라지기도 한 것 같은데 거기다 빨랫줄처럼 그림을 주렁주렁 걸어놓고 이건 뭐지? 늘 전시장에서 하는 그림들만 보다가 이건 뭐지? 하고 그림을 봤는데 굉장히 독특해요. 뭔가 일반 그냥 맨날 화랑에서 보던 그림들하고 달라 굉장히 독특해요. 어쨌든 첫눈에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그림을 좀 사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림을 안 판다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독특했어요. 무엇을 그린 건지 알 수 없는 화풍.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왔다고 믿기 힘든 다양한 도상. 작가에게 그림은 세상과 대화하는 방법이었고 많은 이들이 그에게 매료됐습니다. 중강 스님이 그림 한 점을 사면서 300만 원 백지수표를 써주셨거든요. 중강 스님하고 300만 원 써서 좀 그거 가지고 가서 300만 원치 미술 재료를 산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그 스님은 통하는 스님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사근진에 와서 거기서 그 작가촌을 만들어서 겨울 내내, 그때는 이제 물감도 좀 많고, 그러니까 팔절지 그리면서는 물감도 많이 부족하고 아직 그랬는데 물감도 많고 큰 캔버스니 화선지니 많이 가져가서 그때 큰 그림을 많이 그렸죠. 1990년 주재현 작가는 강릉 사근진에 동료 예술인들과 합숙하는 예술인 동네를 꾸리고 다양한 기법과 방대한 크기의 작품을 마음껏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부실하는 지느러미로 마음껏 헤엄치던 자유로운 영혼은 1994년 봄 불의의 오토바이 사고로 33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불같이 타오르고 바람처럼 떠난 천재 화가. 짧은 생이었지만 그가 남긴 수천 점의 작품을 통해 남은 이들은 여전히 그의 세상을 만납니다. 작년 열렸던 제2연이 나는 죽었다가 작가의 삶과 죽음을 예견한 듯한 작품을 중심으로 주재현이라는 예술가의 재발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전시는 작가가 남긴 200여 점에 달하는 인물화를 중심으로 자화상과 마주하는 순간을 주제로 합니다. 현재 홍천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고 주재현 작가의 특별전.
전시실로 들어서면 AI로 복원된 주재현 작가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주재현 작가님이 남겨놓으신 사진들과 얼마 되지 않는 분량이지만 육성 녹음 테이프를 통해서 주재현 작가님의 모습이 살아있는 형태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한번 AI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런 작업이 단순히 기술을 보여주는 어떤 자랑하는 장이 아니라 주재현 작가님과 같이 우리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분들을 다시 한번 만나는 어떤 감동을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천미술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전시의 주인공 작가 주재현입니다. AI 기술을 통해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한한 데이터들이 원본의 아우라를 지워내는 시대지만 그럼에도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특별전 제2연이 마주하다는 제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모두 다른 얼굴이지만 모두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중에는 여러분 자신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부디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8절지 프레임 속에 담긴 나를 마주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당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절지 크기의 창을 들여다보면 작가이기도 관람객이기도 한 수많은 자화상들이 쏟아지듯 다가옵니다. 액자 속의 얼굴을 마주하는 또 다른 액자 속의 내 얼굴. 8절지 프레임 안과 밖에서 서로를 마주보는 자화상들의 시간. 때론 흉측하고 때론 우스꽝스럽고 때론 성인군자의 얼굴을 하는 제각각이지만 분명 하나인 내면. 작가의 화폭과 같은 작은 창을 통해 한 줄기 빛이 다음 길로 안내합니다. 수많은 자신의 얼굴들을 지나 스스로 주재현 작가가 되는 길. 이 복도를 따라와서 아래 네모에 몸을 맞추고 주재현 그림과 이렇게 어깨선을 맞추면 마치 주재현 작가가 나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재현 작가가 된 관람객은 이제 직접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정을 짓든 어떤 낯빛을 띠든 정답은 없습니다. 그저 내 손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곧 나를 마주하는 방법입니다. 내면에 표현하고 싶었던 게 많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희노애락의 감정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은데 정말 실제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저런 식의 전시 방식이 앞으로도 쭉 이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승민 씨, 어떻게 말을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30년의 시간 혼자 남겨두고 너무 먼 길을 와서 저런 걸 언제 만들었냐 또. 참. 하지만 나는 승민 씨가 있어줘서 행복했어요. 나와 나의 작품을 기억하고 보듬어주고 빛내주어서 세상 어떤 인연도 이렇게 깊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디 승민 씨 자신의 삶에도 충실하시길 빌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만나요, 우리. 아이씨 그런 거 왜 만들어. 굉장히 이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림으로서 인간에게 이로운 사람이 되려고 자기는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전 세계에서 다 알아주는 작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희로애락을 겪습니다. 웃는 얼굴, 슬픈 표정, 남에게 보여주기 싫어 꽁꽁 숨겨뒀던 나만의 모습까지. 나의 얼굴이자 모두의 얼굴이기도 한 주재현 작가의 자화상.
팔절지 화폭에 담긴 당신의 얼굴 찾으셨나요? 역사적인 명소와 아름다운 자연의 조화, 거기에 향토 음식까지 함께한다면 어떨까요? 옛 정취를 느끼며 힐링도 하고 덤으로 맛까지 만족하는 여행, 이 봄 옥천으로 여행 떠나보시죠. MC 킴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 우리 모두 출석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포터 MC 킴입니다. 자, 여러분 옥천 하면은 수백 년의 역사와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있는 곳인데요. 옥천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옥천의 문화, 오늘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엔들이 칠리어, 잊혀지지 않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컴온요.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옥천의 멋이라니 기대가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니, 옥천의 그 전통 문화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이곳이 맞나요? 네, 이곳은 옥천 전통문화체험관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이요? 어떤 곳이죠? 이곳은 숙박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행할 수 있고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나가기 위해 2020년도에 개관하였습니다. 옥천 전통문화체험관은 전통적인 한옥 건축 양식을 그대로 재현해 지어졌는데요.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옥천의 역사를 비롯한 한국의 옛 생활 환경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전통을 어떻게 하면 느낄 수가 있습니까? 자, 다양한 체험이 있는데요. 먼저 떡을 만들어 볼까요? 떡이요? 인절미? 찹쌀떡?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떡이에요? 저는 오늘 모양떡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모양떡? 모양떡은 무슨 떡일까요? 떡 만드는 재료 일단 간단합니다. 돌돌 잘 말아 준비한 팥앙금, 쌀가루, 천연 색소 분말과 떡 모양 틀까지 준비하면 끝입니다. 모양떡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모양떡이 이제 바람떡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바람떡은 반죽 안에 이렇게 공기층을 넣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그런 떡의 일종입니다. 너무너무 설렙니다. 뭐부터 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먼저 쌀가루를 이용해서 반죽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쌀가루를 쪄야 하는데요. 쌀가루에 물을 넣고 잘 섞은 뒤 찜기에 넣어 찝니다.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쌀가루가 잘 쪄졌다면 반죽 타임. 바닥에 눌러붙지 않게 기름칠을 하고 조물조물 반죽을 해줍니다. 선생님, 이제 반죽이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습니다. 쫄깃쫄깃해졌어요. 네. 그러면 요거를 이제 김밥처럼 길게 만든 다음에 3등분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천연 가루를 넣어야 되는데 마음에 드시는 가루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또 반죽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흰 반죽을 3등분 해준 뒤 원하는 천연 색소 분말을 넣고 밀대로 잘 펴줍니다. 그리고 앙금을 넣고 모양틀로 잘라내면 안에 공기가 들어있는 반달 모양의 전통떡, 바람떡 완성입니다. 떡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 근데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맞습니다. 맛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맛을 봐야죠, 이거. 보기 좋은 떡, 맛도 있겠죠? 쫄깃쫄깃하고 그 안에 팥앙금 있고 거기다가 제 손길이 닿는 데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선생님 한번 드셔보실래요? 예. 맛있죠, 맛있죠? 네, 맛있습니다. 그럼. 이야, 아까운 추억. 이걸로 끝입니까? 굽에 다양한 이런 유적지라든가 이런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데요. 이곳을 이렇게 투어하면서 7곳 중 4곳을 방문하고 본인의 이런 SNS 계정에 이걸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교육 전시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도 빠질 수 없는 전통문화체험관. 한복을 입고 옛 멋을 그대로 간직한 옥천의 옛 정취를 느끼러 떠나봅니다. 지금 이곳은 유경수 생가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옥천 구읍은 문화유산이 풍부하기로 유명한데요. 구읍 한 바퀴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꽃들이 많이 폈어요. 켜켜이 쌓인 구읍을 재밌게 즐기는 방법. 인증샷 찍고 이벤트 참여 완료입니다. 여기가 그 향수로 유명한 시인
정지용 씨, 예, 생각 정지용 선생님. 맞습니다. 정지용 시인은 우리나라 현대시의 대표 시인이죠. 매년 5월 옥천의 대표 문학축제인 지용제가 열립니다. 정지용 시인을 추모하고 시 문학 정신을 이어가며 더욱 발전시키자는 뜻을 담아 열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옥천 충분히 잘 둘러보셨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끝내기엔 뭔가 아쉽죠. 먹어야죠. 맛있는 거. 따라오세요. 옥천의 멋을 만난 뒤 맛보는 옥천의 맛 궁금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곳에 오면 기가 막힌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아, 예, 진하고 얼큰한 추억의 맛을 보러 오셨군요. 아, 그러면 맛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맛있게 해드려야지요. 앉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맛 중에 맛을 보여준다고 나선 사장님, 궁금해. 보기만 해도 얼큰한 국물, 갖은 재료 넣은 뒤 잘 삶아진 소면까지 넣고 푹 끓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재료에 다른 맛, 수제비를 넣어주고 걸쭉하게 푹 끓이는데요. 여기서 끝내긴 아쉽잖아요. 지글지글 생선까지 튀겨주면 향수를 자극하는 옥천의 맛 한상 완성! 이야, 푸짐하게 한 상 차려졌습니다. 냄새도 너무 좋은데요. 사실 근데 어떤 메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생선 국수고요. 이건 오죽이고 이건 도리병뱅이입니다. 세 가지를 했습니다. 아니 그 생선이 옥천 지역에서 유명한 거예요? 아, 예, 보청천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기의 어획량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민물고기를 한 겁니다. 향신료 노노노! 8가지 채소로 민물고기 특유의 비린 맛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맛보면 알겠죠? 야, 왜요? 오, 이게 무슨 맛이죠? 저는 이게 생선국수 하면은 약간 그 비린 향이 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예, 당연히 비리다고 했는데 지금은 세대적으로 이제 시대가 벌써 몇 세대가 바뀌었는데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다. 어? 그러니까 남녀노소 뭐 다 드실 수 있게끔 저는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비린 맛 때문에 도전을 꺼려했던 분들. 그렇죠. 옥천에 이곳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비린 맛이 1도 없어요. 옥천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 산의 진미가 따로 없습니다. 맛있는 거 옆에 맛있는 거. 오래 이어져 내려온 전통의 맛의 깊이 때문일까요? 쉼 없이 들어갑니다. 오늘 전통 문화를 체험해보니 옥천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맛까지 더해졌잖아요. 매력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뛰어난 자연경관과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옥천으로 놀러오세요. 살얼이 났다. 푸른 산과 맑은 강가에 살얼이 났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떠나세요. 넉넉한 자연 속에 옥천의 새로운 매력을 찾은 오늘 럭키 옥천이잖아.